바로 좀 전에 꾼 꿈을 기록했다. 잠에서 깨자마자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폰을 들고 메모장을 켰다. 결국 별 시덥지 않은 개꿈이겠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 감정과 기분이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해서 왠지 잊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뭐였지 하고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 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1층 로비였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주변이 낯이 익었는데 내가 살던 아파트였다. 청약이 당첨돼 신축 아파트로 들어갔었고 내 첫 아파트인 만큼 애착도 깊었다. 18평의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불편한 것 하나 없었다. 끝에 있는 집이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복도 끝까지 걸어가야 해서 밤에 조금 무서웠던 것 빼고는 좋았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하여튼 엘리베이터 한 대는 상승하고 다른 한 대는 하강하고 있었다. 곧이어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타야 하나? 근데 어디로 가지? 나는 그 집에 가보기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 12층을 눌렀다. 현관문 앞에 섰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생각하다가 그냥 문 손잡이를 돌렸다. 철문이 소리라도 지르는 듯 끼익하며 문이 열렸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새 집인 것처럼 그냥 텅 빈 공간이었다. 마침 이사 갔나 보다고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둘러보다가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로 갔다. 베란다에도 별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 벨소리는 낯이 익었지만 확실한 건 요즘 스마트폰의 벨소리는 아니었다. 전화기 소리였다. 그 특유의 벨소리가 기억났다. 어디서 나는 건지 소리를 쫓았는데 거실 맞은편 쪽 방에서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그 방으로 갔다. 바닥에 전화기만 덩그러니 있었다. 정막에 가깝도록 조용했던 공간을 찢으려는 듯 벨소리가 울부짖었다. 울리는 벨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누군가 말했다. 너 왜 거기 있냐고. 누구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전화가 끊겼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집에서 나가려고 방을 나왔다. 그런데 거실에는 어두운 붉은 빛의 소파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뒷짐지고 앉은 채로 나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입이 귀에까지 걸릴 듯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환한 미소였다. 소파가 갑자기 왜 생겼는지, 저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보단 그 미소에 절로 소름이 끼치고 등 뒤에 뭔가 숨긴 것 같아 무서웠다. 그 여자는 웃고만 있었는데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렸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선은 그 여자를 향한 채로 천천히 뒷걸음질로 현관으로 향했다. 그 여자는 내가 나갈 때까지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이 건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졌다. 철문의 끼익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를 보는데 아직도 웃고 있었다. 미친 여자일까? 아니, 그 집에 말도 없이 들어간 내 잘못이라고. 뒤를 다시 힐끔 봤는데 여자 발밑이 빨간 빛이 돌고 있었다. 발매트는 확실히 빨간색이 아니었다. 어쨌든 나가야 한다고,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고 몸이 반응했다.
뛰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무의식이 뒤죽박죽 섞인 아무것도 아닌 꿈일까. 아직 새벽 4시였다. 기분이 꺼림칙해. 거실로 나와 불을 켜고 TV를 켰다. 채널을 돌리다 뉴스 채널에서 멈췄다.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나는 꿈 생각에 집중하지 못했다. 꿈에서 들었던 수아기 목소리가 신경 쓰였다. 아무래도 그 목소리는 남편 목소리였던 것 같았다. 화면에 낯익은 광경이 보였다. 그 집이었다. 내가 살던 집. 한 여자가 남편의 외도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현장이 그 집이었다. 나는 놀라서 멍하니 화면을 봤다. 한참 본 내용은 이랬다. 그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퇴근했다. 남편이 내연녀와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기가 집에 온 것도 모른 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행각에 격분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외도 사실을 눈치챘었던 것 같다. 직장 동료들 얘기에 의하면 몇 달 전부터 말이 없어졌고 정신과 상담 기록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소파에 주저앉았고 방에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한참 뒤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여자는 칼을 들고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녀를 뿌리쳤고 혼자만 살겠다고 밖으로 도망쳤다. 결국 혼자 남은 내연녀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홀로 받아내야 했다. 그 내연녀도 고통과 공포심에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현관까지 도망가 봤지만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현관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리고 그녀는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섬뜩해서 TV를 껐다. 미친놈이라고, 죽어마땅한 연놈들이라고 나도 모르게 욕짓거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고개를 젖혀 한숨을 푹 쉬는데 꺼진 TV에 반사된 내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내 목에는 파란 멍자국이 있었다. 맞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다.